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당원이자 여러분들의 동지 조국입니다. 저는 조국혁신당 그리고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부터 폭풍우를 헤치고 나아가는 당당한 함대를 출항시키려고 합니다. 저는 흠결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들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국민께 끼친 심려와 걱정은 오롯이 제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번 사과를 드렸지만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검찰개혁 책임자로 정치검사들의 준동을 막지 못했습니다. 망나니 검찰 독재 정권 탄생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과거에 대해서는 더욱 뼈아프게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거듭 사과드렸지만 제가 정치를 끝내는 그날까지 사과드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마음에 늘 귀하게 품고 있는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백척간두 진일보입니다. 백척의 장대 위에 위태롭게 서서도 머뭇거리거나 물러서지 않고 오로지 앞으로 나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두 차례 백척간두 진일보 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할 만큼 했다. 학교로 돌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검찰 저항이 어떨지, 얼마나 악독할지 알기에 제가 다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백척간두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전면적 검찰개혁을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 뒤 상황이 어땠는지는 아실 것입니다. 검찰과 언론은 저를 조리돌림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시 울타리 두른 집에 가두는 위리 안치형에 처했습니다. 제 가족은 광장에서 벌거벗겨진 채 돌팔매를 맞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5년 동안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저를 붙잡아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서초동 촛불 시민입니다. 도로를 오로라처럼 뒤덮은 노란 촛불 물결을 보며 정신을 추스렸습니다. 덕택에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올해 저는 또다시 백척간두의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한 국정 운영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민생은 신음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결자 해지해야 한다라고 제 심장이 외쳤습니다. 저 자신을 불살라 민주주의 회복의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당을 결심하고 본격적인 정치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저를 아는 이들은 또 말렸습니다. 지금도 힘들지 않느냐? 더 다친다. 창당이 웬 말이냐? 차라리 무소속으로 나서라. 제가 다시 백척간두에 서려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걱정한 것입니다. 창당 작업에 들어가자 정치를 좀 안다는 여의도 사람들, 정치평론가들, 기자들 모두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두세 석이나 얻겠느냐? 한 석도 못 얻는다. 민주 진영을 공멸케 할 것이다. 걱정을 넘어 조롱과 비아냥이 던져졌습니다. 저는 후퇴하지도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동지들을 규합해 나아갔습니다. 정치공학으로 계산하지도 않았고 여의도식 문법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국민만 믿고 갔습니다. 국민은 또다시 뛰어내리는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690만 애국 시민들이 저와 당원 동지들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창당 37일 만에 12석의 의석을 가진 당당한 원내 정당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의 전무한 일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세 번째 백척간두에 섭니다. 조국혁신당 시즌2
두 번째 당대표에 도전합니다. 왜 백척간두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미래는 그 앞에 꽃길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콩고물도 권력의 부스러기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시밭길, 고난의 길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미래로 가는 흰 거품이 있는 태풍 속 항로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 길로 갑니다. 그 항로의 가장 앞에서 길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뱃머리에 거센 파도를 뒤집어 쓰며 길을 찾는 일을 자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과연 정치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국민 옆에 서는 게 정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뒤도 아니고 위아래도 아닌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 위에 서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국민 곁에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 말입니다. 국민을 차가운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엄마 아빠처럼 챙겨주고 아들과 딸, 손자, 손녀가 돼 복량하고 모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축에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로부터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내 삶, 내 부모의 삶, 그리고 내 자식의 삶은 힘들고 불안합니다. 이제 국민은 최저생계를 넘어 더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국가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요구에 답하는 것, 그게 바로 정치입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을 게 아니라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국민 공감에서 출발해 국민의 복리 증진으로 마무리돼야 합니다. 그런 정치를 하려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원내 진입에 성공한 강소정당을 넘어 진정한 대중정당으로 가는 길을 개척하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당과 선거 승리를 이끈 결기와 열정으로 전국 각계각층의 굳건히 뿌리내린 대중정당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꿈꾸는 조국혁신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정당, 이끄는 정당, 이루는 정당입니다. 첫째, 조국혁신당은 이기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거에서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 당의 대표로 나서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한두 석이냐 없겠냐는 조롱 기억나시는지요? 그러나 우리는 보란듯이 12석을 얻었습니다. 누가 이끌었습니까? 저 조국 아닙니까? 승리의 경험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길 것입니다. 우리 당에 대해 보조적 역할만 해라, 앞으로도 비례대표만 내라, 이렇게 조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은 위성정당이 아닙니다. 보조제 정당도 아닙니다. 조국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과 정치혁신을 위해 우리 자신이 세운 원칙에 따라 선거에 후보 낼 곳은 내고 내지 않을 곳은 내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이끄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꺼져가던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되살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감히 자부하건대 바로 접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혁신당입니다. 저 잔혹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파렴치한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약해져 가던 심판론을 다시 선거판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거기에 가장 뜨거운 파란 불꽃을 붙였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애국 시민께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이 슬로건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기조는 지난 선거 때와 한치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이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3년이 너무 길다. 그렇습니다. 3년이 아니라 석 달, 3일도 깁니다. 오죽했으면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를 했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은 앞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 누구보다 빠르고 강하고 선명하게 싸울 것입니다. 또 조국혁신당은 정치를 그리고 국회를 이끄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여야 대치로 꽉 막힌 국회를 일하도록 이끄는 정당은 바로 조국혁신당일 것입니다. 교착 상태를 뚫어내서 국민을 위해 전진하는 국회, 그 맨 앞에서 이끄는 정당은 조국혁신당이고 그 혁신당을 이끄는 이는 바로 저 조국일 것입니다. 세 번째, 조국혁신당은 미래를, 희망을 이루어내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그간 정치에 대해 다툼만 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닙니다.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눈치만 보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명령한 일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정치개혁을 이뤄내겠습니다. 지금 정치가 국민 여망을 제대로 받들고 있습니까?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까? 고개를 젓는 국민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 국민 690만 명의 의지가 지난 총선에서 의원 12명의 배출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아니란 이유로 국회 운영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의한 사항을 전달받을 뿐 공식적으로 저희 목소리를 반영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 국회법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유권자 중 690만 명의 목소리가 거의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개선되어야 마땅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국회의장, 민주당, 국민의힘 대표께 요구할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국회를 운영하라. 제 꿈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찍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호를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으로 이끌겠습니다. 1000조 원을 뿌리겠다고 빌공짜 공약만을 퍼붓는 윤석열 정권과 달리 저는 약속을 지키고 목표를 이뤄내겠습니다. 국민이 제대로 된 복지를 눈치 안 보고 누리는 사회권 선진국, 권력이 국민에게 군림하지 않고 제대로 봉사하는 나라를 이뤄내겠습니다. 마침내 사회권을 헌법에 규정해내겠습니다. 국정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대통령이 재임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을 더 받들도록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대통령의 임기 단축도 모든 정당과 함께 같이 논의할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탄핵이냐, 임기 단축이냐, 스스로 물러나느냐, 그 결정은 제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손에도 정당들의 짬짬이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뜻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누가 그 논의를 이끌 수 있느냐? 바로 조국혁신당, 그리고 바로 저 조국입니다. 우리의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국민의 뜻을 이뤄내는데 온몸을 바치겠습니다. 국궁진최 사이후이, 몸을 굽혀 모든 힘을 다하며 죽은 뒤에야 그만둔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 심정입니다. 제가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할 때 뛰어내리는 저를 받아주신 분들이 바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들이십니다. 제가 몸을 굽힐 분들은 권력자도 부자도 아닌 우리 당원 동지, 그리고 국민들입니다. 당원 동지들과 국민을 위해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후퇴하지도 머뭇거리지도 않겠습니다. 오로지 진일보하고 또 진일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원들의 수준을 받아서 말씀하신 시즌2가 되고 혁신당이 단속단체라는 점은 변함이 없고요. 기자회견문을 보면 국회법 개정을 하실 것처럼 보기도 하는데 비교섭단체 한계에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구상 중이신 보관을 구체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말씀하신 것 외에 선거 후에도 최근에 우원식 의장께서 교섭단체 문제를 언급하셨어요. 그냥 그 문제는 좌우나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군사정권,
박정희 군사정권 그 전으로 돌아가는 정치개혁의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의 정치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우원식 의장께서 그런 소신을 오랫동안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현행 상태로 보면 뭐 여야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그 동의할 리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전망을 하는 언론 기사들을 좀 보았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교섭단체 요건이 저는 완화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것이 단순히 조국혁신당의 어떤 뭐 역할을 늘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향후에 만들어질 여러 작은 정당들의 존재 의미, 역할을 위해서도 대의명분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저는 저도 이제 대표 출마를 하고 7월 20일에 선거를 치를 것이고, 다른 정당들도 그 대표 또는 최고위원 선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부 체제가 각 정당이 주요 정당의 지도부 체제가 마무리되게 되면 이 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저는 궁극에 있어서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켜보시죠. 아시아경제 지금 7월 20일까지 전반적인 준비를 하실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준비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뤄가실지. 전당대회 준비는 제가 후보자 중에 한 명이라서 사실은 결과만 통지를 받습니다.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따로 있고 다 있는데, 또 뭐 선거관리위원회도 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이나 정보를 미리 알게 되면 만약의 경우 공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잘 모릅니다, 제가 오늘부터 오늘 0시부터 그 이전에 저한테 제공되던 대표로서의 각종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는 당에서 공식 공지사항으로 통지가 될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 공지사항을 받을 뿐입니다. 네, 연합뉴스 한혜원 기자입니다. 20일까지 그럼 의원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선거운동 하실 건지 계획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당에서 정한 공식적인 선거 일정이 있습니다. 그 당대표 후보, 최고위원 후보들이 공동으로 하는 여러 지역 유세, 그다음에 뭐 토론회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아마 곧 공지가 나간 것으로 아는데 그게 있고요. 그와 별도로 저는 이제 의원 개인으로, 그리고 대표 후보의 한 사람으로 언론 인터뷰를 한다거나 또 뭐 당원들을 만나거나 이런 활동을 해야죠. 연합뉴스 유튜브인데요. 대원 이후에도 지지율이 10% 전후로 못 가는데, 국민들이나 이런 당원들에게 희생가면도 있고 지지율을 좀 더 얻기 위한 후보로서의 전반이 뭐 지지율 얘기와 그 지지율 올리기 위한 보관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얘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뭐 한국갤럽에서 지지난주인가 이제 9% 나오고 나니까 여러 언론에서 폭락 뭐 이렇게 다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다시 그 11% 12% 회복하니까 그것도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발표되었던 여러 조사를 보게 되면 이제 밑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건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선 시기는 의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양쪽이 몇 석인지 알 수 없고, 그 의석 수보다는 각 정당의 총선 전략과 슬로건과 유세 방법이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그에 따라 국민들이 표를, 즉 여론조사에 응하죠. 근데 총선이 끝나고 난 뒤는 의석수가 확실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은 12석이고, 그 다음 예컨대 민주당 같은 경우는 171 이런데 1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보도되는 그 국회의원들의 보도자료, 뭐 기자회견 또는 법안 정책 발표에 있어서 저희가 15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밀리는 건 너무 자연스럽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의석수에 따라서 n분의 1로 나눠보시게 되면 각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비교를 해보자면, 또는 뭐 국민의힘 거대 양당과 비교해보자면 저희가 훨씬 적게 나와야 됩니다. 170 몇 석과 12석을 딱 나눠본 저희가 지지율의 15분의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15분의 1이 아니라 훨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는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최근 여론조사 2주를 보더라도 밑바닥은 이미 다진 것 같고, 가장 낮게 나왔다고 하는 한국갤럽 9%도 이미 뭐 정리가 된 것 같고, 그 뒤에
뭐 리얼미터, 뭐 뉴스토마토, NBS 등등을 보게 되면 그 추세가 어떤지는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저희가 한 13% 전후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의 기법과 표본 집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13 플러스 13에서 거의 뭐 변함이 없는 것 같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분 윤 기자님 말씀하신 두 번째 문제는 저희가 13에 만족하고 있는 건 전혀 아니고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검찰개혁 조기종식과 사회권 선진국 얘기를 저희가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 공약으로 들고 나왔는데, 검찰개혁 문제는 많은 부분 이루어져 나가고 있고, 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민주당과 거의 뭐 80% 이상 겹치기 때문에 그 차별성이 별로 드러나지 않죠, 실제. 근데 저희가 민주당과 구별해서 별도의 역할을 하는 부분은 사회권 선진국일 것인데, 그거는 구호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저희의 정책의 세밀한 내용을 저희가 국민들께 알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모른다고 비난한 게 아니라 저희가 못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준비가 부족한 상태고, 사실 많이 연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지금부터 아마 다음 주부터일 것 같은데, 주거권 포럼이 다음 주죠? 예. 사회권의 1번으로 주거권 문제를 다음 주부터 저희가 시작을 할 건데, 사회권의 여러 이제 저희가 목록으로 제시했던 주거권, 의료, 복지, 노동, 뭐 보육 등등을 준비되어 있는 역량들이 뭐 학술적 세미나를 넘어서 정치적, 정책적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를 다음 주부터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는 서두를 생각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대 양당도 아니고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비해서 훨씬 규모가 적은 정당인데, 저희는 저희 아젠다를 두 가지 아젠다, 검찰 독재 정권 조기종식과 사회권 선진국이란 두 아젠다를 지키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그거 시간 일희일비하면서 뭐 1% 내려갔으니까 이러고 1% 올라갔으니까 저러고 이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시간이 많다. 그래서 그거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데 잘 안 들렸습니다. 예. 오늘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데 최고위원 당대표 후보는 거의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흥행이 좀 부족할 거라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제가 후보가 몇 명 등록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뭐 김선민 후보가 의원께서 후보 등록한 건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듣기로 또 몇 분들이 오늘 내일 후보 등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행 이런 얘기 말씀하신 얘기를 듣는데, 조국혁신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뭐 표현이 그렇지만 대박 흥행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전당대회 목표는 조직 체계를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부터도 지난 3월 3일 창당대회 때 선출되지 못하고 추대되었거든요. 워낙 급하게 당을 만들었고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저도 지금 선거를 다시 한 이유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래서 선출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최고위원도 저하고 황운하 원내대표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도부 자체가 당시에 그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최고위원회, 즉 지도부의 대표 및 최고위원이죠. 지도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조직 체계를 전체적으로 총정비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당원 당규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일부 언론에서 흥행 우려되는데, 저희 목표가 흥행이 아니에요. 좀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저희가 흥행을 해서 뭘 크게 하겠다고 그런 목표를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목표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도부의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 조직 체계 재정비, 그 다음에 뭘 하는 것이, 그걸 가지고 7월 20일 이후에 저희 목표, 두 가지 목표를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참조로 제가 이 맨 넥타이가 3월 3일 창당대회 때 맨 넥타이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려고 일부러 메고 왔으니까 그냥 에피소드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저기 한 분 계시네요. CBS 김영준인데요. 여기 오늘 민주당에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올리는 거에 대해서 존중은 하는데 우선순위가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쟁점 법안 추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일종의 뭐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엇박자가 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조국 2기 지도부가 출범하면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원내대표 차원에서 그 한동훈 특검법이건 또는 뭐 다른 법률이든 간에 우선순위, 본회의 회부 순서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각 정당이 어느 정당은 A 법안, 어느 정당은 B 정당을 하고 우선시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다. 그래서 한동훈 특검법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제출했던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은 본회의 통과, 본회의 부의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 문제는 조정을 하시겠죠. 그건 뭐 자연스러운 정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양당 사이에 무슨 특별한 분란이 있거나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정치 과정에서 두 당이 협의해서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하시죠. 뭐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평의 지민우 기자인데요. 아까 대표님께서 좀 규모가 작은 정당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 처음을 보게 되면 대중정당을 소망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일부 지역 선거에서도 안 내시겠다는 뜻도 시사하셨는데 약간 좀 모순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왜 무슨되죠? 그냥 대중정당을 표방하시는 대중정당은 조직 체계를 풀뿌리 조직까지 갖추겠다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그렇지 못한 상태죠. 근데 선거를 낸다 안 낸다는 조직 체계의 문제와 관계없이 선거 방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깐 여기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 장수를 기원합니다.